오늘 설명이 198화 시작하겠습니다. 200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일주 깃털간 일주들 하고 있죠. 헤매미 마지막 레슨 깃털간도 오늘이 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전 없다 이런 책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같은 경우 여기에 꼭 인성이 있어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데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연결성이다. 무인성 어떡하냐? 없어도 돼요. 그 연결성에서 인성인자가 대세원에서 들어올 때 혹은 안 들어오는데 대운에서 다 연결성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보는 게 실력이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여기 있어. 여기 식상이 있어. 이래도 외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외국에서 어떤 기술을 익혀, 예체능을 공부해. 다 그런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럴 때 지지의 연결성이 어떠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결성 안 되는데요. 없는데요. 형충파에 나서 깨지는데요. 대세원에서 연결되겠죠.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따가 우리 제자분들 몇 분 오시기로 해서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가끔 이제 댓글 희한하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독특하죠. 참 독특해 보면. 그런 분들 어떻다? 네, 댓글 앞으로 이 채널에서 남길 수 없다. 바보 같은 짓이죠. 스스로 그런 걸 쓸 때 어떤 생각인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여튼 이때 이제 요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 사주인데 50대 초반 남자 사주인데 일지가 용신이고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하다 했고 정인이니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를 보자고요. 뭐 을일주부터 찾으면 되는데 갑자일주 그냥 대표적으로 60갑자의 첫 시작이니까 정인이잖아요. 이게 남자 사주야. 그러면 배우자가 엄마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중년에 공부해야 될 사람, 연결되면 외국에서 이제 유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금이 있다든가 진토가 있다든가 등등등. 그죠? 사화가 있어도 돼요. 외국에서 식신 살아가잖아. 외국에서 재능을 익히잖아. 기술 익히잖아. 그런데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인성인자가 외국하고 연결되잖아. 그런 거죠. 십성,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 안방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잖아. 결혼했는데 엄마가 맨날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먹고 다니나. 그런데 맞벌이하는 부부가 너무 바빠서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갔어. 갔다 와서 하면 되지. 뭐 중요해. 청소 못했어. 옷까지 여기저기 있어. 속옷도 막 침대에 던져놓고 나갔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싹 청소하면서 인상을 박박 쓰고 있어. 설거지 다 해놓고 싱크 싹 정리하고 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니. 그릇도 여기저기 옮겨놓고 자기 취향으로. 환장하지. 며느리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인을 갖고 있으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엄마가 소중하니 아내한테 좀 참아라. 견뎌. 그냥 그러려니 해. 뭐 어떡하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밍숭밍숭하면 고부 갈등이 심해지겠죠. 자, 진미술축으로 보자고. 그럼 진토야. 신자진 상황에는 사이가 좋겠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보니까 명리가 늘질 않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명리는 굉장히 논리 정연한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얽매이는 한 여러분 갈 길이 아주 멀다. 미로 속을 한참 헤매다가 계속 헤매다가 다음 생에 미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명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IQ가 70은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용가리 퉁빼도 아니고 절대로 용신, 격국, 조후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깨달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토라고 쳐봐요. 그럼 편제가 내 부친 배우자 성인데 신자지인 하면 어때요? 인성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러면 내가 토라는, 진토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모친에게 흡수되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신자진 삼합의 왕지로서 어머니, 시어머니의 에너지, 기운이 더 세지는 거야. 그런 걸 읽어줘야 된다고. 미토라면 어떡해? 그럼 원진 나잖아. 내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을 인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 왜 내 편 안 들고 네 엄마 편만 자꾸 들어? 이런 거죠. 사이가 좋지 않겠지.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이걸 내가 수양하고 공부한 에너지를 쓰고 엄마 자리는 여기야. 엄마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해야겠죠. 술토면 어때? 미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이기려고 하죠. 토국수 하려고 한다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괘씸한 것 빡! 해봐야 소용없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축토는 어때요? 자축합, 육합이야.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와,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 아니, 좋아서 서로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살다 보면 싫어지고 맹숭맹숭해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러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앉아서 맨날 고섭 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좋겠어요. 자축합, 토, 왜 이런 토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냐? 며느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변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주세요. 이 집은, 당신 남편은 내가 데리고 산다. 이런 식이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자수는 어떻게 해요? 오염되잖아. 탁해지잖아. 얘 만나서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나빠. 지한테 다 맞춰달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자수는 맑은 물인데 자기는 순수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순수한 사랑을 며느리한테 줬는데, 아들내미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건 엄마가 좀 참어.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축토가 어때요? 관대지. 나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根을 내리고 내가 쭉쭉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같은 거잖아. 그죠? 젖먹이가 아니라고 맨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다 보면 이게 정인이 있다고 헌시적인 부인 만나 내주받는, 이게 형편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글자는 다 자기의 입장이 있어요. 그 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죠. 예를 들어서 뭐 자식 궁으로 본다. 근데 십성은 여기 튀어났다. 십성 무시해야 돼. 궁성으로 봐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십성이 분명하면 그거 위주로 보는 거죠. 단 궁성을 먼저 확인하고, 배우자는 배우자 궁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배우자 성이 십성으로 나와 있으면, 혹은 지장간에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물론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과는 당연히 부족하죠. 그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주 가지고 뭐 가족사 다 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선생님 사주는 선생님 자식 것으로 봐드릴까요? 그럼 자식 것만 볼게요. 부정확하죠. 다 같이 볼 때, 가족사주 볼 때 이제 이래서 인연이구나, 이래서 하늘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인연이 되었구나 알게 되겠지만, 항상 명심하셔야 되죠. 부탁도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제 사주에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간혹 누구 사주 봐주세요.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 읽어주세요 등등. 공부해서 그럼 직접 읽으라고 해야지. 예.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자기 수준이 낮을 때 신자진삼합인데 뭐 생지가 없으니 어쩌고저쩌고, 뭐 망지가 없을 때는 반합이 되니 안 되니 이제 이거에서 얽매여 있는데, 그런 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삼자합, 이 신자진 삼합 같은 거, 삼자가 없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 두 글자가 만들어내는 지장간의 합, 대운의 에너지, 이 글자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조합,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고로 예전에 제가 텀블벅에서 진행했던 그 PDF 이북은 지금 상태로 하면 가을
9월이나 10월 찬바람 불면 이제 종이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출판사하고 구두 약속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만이 남은 상태인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항상 무의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자기계발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현혹되면 안 돼요. 자기 길을 알면 항상 무의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도덕경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죠. 도덕경 제 브런치에 잘 해제가 되어 있으니 도덕경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노자 훌륭한 사람이다. 장자는 이제 서사 위주죠. 이 시적인 표현, 노자의 이 운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게 들어있다. 명리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명리를 알면 여러모로 굉장히 깊은 그림을 알 수 있고 무의가 왜 지름길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미친 듯이 달려온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이라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 그게 무의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의 공부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의 실력을 높여주는,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자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공부가 있다고. 명리도 그게 아니고 자꾸 미로를 헤매게 하는 공부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걸 스스로 알아채는 눈이 필요합니다. 알아차셔야 돼요. 사티라고 하죠. 불교 용어로. 알아채야 된다. 자, 부다닥 가보죠. 김일주 비견. 네, 우리가 음간 기토 입장에서 양인이라고 부르죠. 비견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양인의 속성은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칼잡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아직 내가 칼자루를 쥐진 않았는데 이미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안에 편관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리더야, 내가 대장이야, 이런 게 있죠.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은 거지 팔로워가 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세겠죠. 당연히 승부욕도 강하겠죠. 투쟁심도 마찬가지죠. 이기려고 하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브런치에 이제 사마천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기 중에 이제 열전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좀 현대적으로 조금 유머러스함도 섞어서 연재를 시작했는데 오자서 편부터 시작했죠. 사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편은 별 재미없고 열전 편이 재밌죠. 이 70인의 사람들 백이숙제부터. 근데 이제 백이숙제 고사리 먹고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다가 나중에 굶어 죽잖아. 감동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별로 감동적이지 않거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배울 때. 근데 실제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문왕. 실제로는 무왕이 아니죠. 이제 자기 아들내미가 은나라를 무너뜨렸으니까 무왕이. 그래서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미 죽었어. 근데 이제 무왕이 은나라를 처부수러 이제 가죠. 근데 이제 그걸 막는단 말이야. 어떻게 신하된 자로서. 그러니까 은나라에 욕을 먹었다 이거지. 무왕이 들으면 황당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전근대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이제 불사이군 그런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섬기기보다 차라리 뒤죽었다 이제 이런 건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 은의 마지막 주왕, 얘는 거의 뭐 또라이죠. 미친놈이었죠. 그래서 현명한 처사가 아니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겠다 하면 새로운 세상을 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걸 모르고 이른바 일종의 자기 아집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좋은 일화지. 이래야 돼 임마 니들.
나 말고 다른 애들 섬기지 마, 배신하지 마. 윤석열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화죠. 그죠? 나 버리고 다른 애들 세우려고 하지 마. 나 탄핵시키지 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요즘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윤석열이 경로하는 녹취 파일 언제 나올까? 많이들 손에 쥐고 있다고요. 바보들이 아니라고 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전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하죠. 여하튼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런치 글 한번 보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거기에서 이제 인내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살짝 3000%로 빠졌던 건데 때를 기다린다는 것,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죽으라고 사업하는 것,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일으키는 충동 같은 거거든요. 충동이라는 건 모르지. 명리학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그래서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자본을 다 날린단 말이에요. 저는 다 그래 봐서 안다고. 정확하게 알아요. 운에서 비겁다자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그럼 직장생활 해야 된다고. 저는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 젊을 때 그것도 비겁이 재성 깔고 오니까 돈 벌고 싶어가지고 또 가난했으니까 집안이 빨리 돈 벌어서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저도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근데 그런 걸 건드려요.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그래 나 높은 사람 되고 싶어 내 대장 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며 그동안 실력을 길러야겠죠. 그거 없으면 뭐 동네 양아치 될 수밖에 없겠죠. 동네 양아치도 부하들 있습니다. 포용력도 길러야죠. 살인상생이니까 많이 참아야 된다. 많이들 생각해 보시고 양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견들 살인 내가 리더가 되겠다, 대장 되겠다, 살인상생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 내 권력을 주면 많은 비견들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편관편인 인내심이야. 이 편인 이 글자 하나만으로 인내심이지만 고생을 통해서 갖게 된 나의 깊은 마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의 정도가 다르죠. 단순히 편민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이 살인상생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생해봤으니 타인의 고생이 내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측은지심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측은지심 정말 중요해요. 그 지나가다가 삐쩍 마른 고양이 유기견 유기묘들 보시면 마음이라도 참 찡한 이런 게 있어야지 인간이잖아. 저것들 더러워 저것들 균 옮길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대상이 다를 뿐 지나가다가 이제 노숙자들 보면 똑같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행세 꾀죄죄하게 하고 다니면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그죠? 알고 보니까 돈 겁나 많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맨날 보스 양복 입고 다니나? 뭐 1000만원짜리 양복 맞춰 입고 다니나? 이명박처럼? 아니에요. 청바지에 운동화, 티셔츠 입고 다닌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지나치게 수양이 안 되면 지나치게 자기 어필을 하려고 하겠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겠죠. 편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이라고 하는 인자도 있으니까 고생해봤으니까 당연히 편인 공부, 명리 공부, 정규명리 철학, 뭐 무속 등등등 다 그런 쪽에 인문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야 사실 마음이 자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관대지. 그러니까 12연성도 다 알아야죠. 12연성이 왜 이런 식으로 흐르는지를 쫙 써놓고 딱 이 종이 놓고 위에서 바라보며 사유해보면 이래서 나온 거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책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모카토금스 이 태양계에 있는 이 행성들, 인류가 살 수 없는 행성들에서 오는 이 오행의 에너지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써놓고
그것이 뭔 근거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사주는 없다. 거기에 막 해놨는데, 제 책에는 우리의 기상을 좀 응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토대로 우리의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정도 걸린단 말이야. 우리가 이 태양계에 속해서 무리지으면서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전하면서 이 보텍스 운동으로 회전하면서 은하를 2억 년에 한 번 도니까, 그죠? 이 46년이잖아. 46억 년이잖아. 야, 지구의 역사가. 그러니까 23번 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이게 축약해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주에 이 23번 돌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궤도를 따라갔다고. 궤도에서 이탈하면 지구는 망할 테니까, 폭발할 테니까. 튕겨 나가서 영원 우주 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양과의 뭡니까? 사이에 이 인력, 이런 우주적 질서에서 소외되니까 지 맘대로 뺑뺑뺑뺑 돌다가 튕겨 나가서 우리 뭐 다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폭발하고 지구도. 그러니 우주 궤도에 세팅이 되어 있다고. 올해는 우리가 갑진에 들어온 거예요. 갑진의 초반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죠? 그 인월부터 딱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수직 기둥이 하나 있다 치고 수평, 그 원통이 있다고 쳐요. 관 같은 거, 수도관 같은 거. 갑이 쭉 내려와 있고 거기에 좌측에서부터 좌측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쳐요. 물론 이제 그 12개는 아니지, 갑일 때는. 근데 있는데 이제 갑하고 조합하는 것 중에 이제 요 자, 인, 진, 이렇게 진하고 딱 돼 있어. 그러면 십자가 모양으로 여기 원통이 이제 서로 딱 맞은 거죠. 그 안에 마치 교차로처럼. 거기에 처음으로 지구가 딱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촘촘하게 12개로 쪼개져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간지에 따라서 수평이 나눠져 있죠. 거기에 이 대운까지 이렇게 해보면 이제 정말 다차원의 그 입체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 그건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책에 넣지 못했지.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대우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인류, 그러니까 각 개인과 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 통로 같은 것라는 거죠. 10년 동안 작용했다가 사라진. 이제 이걸 그냥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나중에 책들 보세요. 여러분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야. 아직 헤매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중급 고급까지 살짝 건드려놨거든. 거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소용되는 개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연결성,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절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관법들 얘기하는데 대단하지 않다니까. 그 명리를 얘기하면 돼. 이게 명리야, 이게 명의 이치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 관법을 자꾸 얘기하냐고. 왜 도대체. 십성을 개무시하면서 자기가 여러 책에서 짜지은 이게 시공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번 출판사 봤더니 그 선생 때문에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어쨌든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고는 하는데 잘했다고 했죠. 제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 마치 명리학을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좀 멀리한다. 명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학문인데 만약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겸손하지 않다. 막 제자가 질문하는데 화를 내거나 너 나 돈 내고 내가 가르치는 시간 다 지났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리를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간대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자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편관의 인자. 내가 우두머리야. 그게 폭력으로 발현돼요. 그러면 좋지 않겠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촉법소년. 야, 우리 뭐 사람 때려 죽여도 우리 뭐 괜찮아. 우리 처벌 안 받아. 뭐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 무시무시한데, 여튼 예, 관대지의 속성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중년의 관대지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대운에서 중년의 관대지를 만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왜냐면 굉장히 지혜롭거든. 이미 그 지혜를 얻었잖아. 꼭 명령 공부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그 경험적 지혜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물론 나이를 뭐 학문으로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문재인이가 금괴 몇백조어치 숨겨놨다. 국민연금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이제 북한에 뭐 200조 지원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 카톡을 타고 퍼지면 이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태극기 들고 막 시위하고 이런 분들은 가망이 없죠. 가망이 없어요. 너무 싫어 이 민주정부들.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장애인들한테 내 세금을 주냐고. 열심히 일해 세금 잘 내는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지. 인간은 원래 차별적인 존재야. 나는 그래서 검사들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뭔 대화가 되겠냐고. 지혜가 있으면 이제 중년의 관대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오래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못하잖아요.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특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관대지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준비하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기획이 되었으면 잘할 수 있어. 해보자. 이제 이런 것. 이런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항상 지혜 없이 했다가는 어때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가 쉽다. 이런 거죠. 사람들하고 타협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친구들끼리 많이 싸우잖아. 청소년기 때. 그죠? 나이 들어서는 쉽지 않죠. 왜냐면 때리면 돈 나가잖아. 그죠? 맞아요. 치료비 받고 그러니까. 자, 월살은 이제 곧 이게 사회축 삼합을 하니까요. 월살은 사오미에서 이제 지연월 월살인데 담장 안에서 격리되어서 달 보는 거야. 이제 외롭죠. 외로우니까 공부해야죠. 편인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또 고초, 장벽살, 고초살이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게 그러면서 다시 승언을 입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있네. 여튼 발전할 수 있다. 의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밀려났지만 다시 권토중래해서 다시 중심으로 복귀하는 그런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외로움, 고독을 이기고 실력을 열심히 길러야죠. 많이 공부를 해야 실력이 생기는 거야. 뭘 알아야 방향이 보이는 법인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인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편관, 제화삼법을 통해서 내가 편관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나는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앞으로 세상이 계속 어려울 거 아닙니까? AI,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럴 때 오히려 적응을 잘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시련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인자라고. 거기 깨져 부딪혀 깨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나를 담금질하고 나의 기존의 틀을 계속 바꾸게 해주는 인자, 더 성숙시키게 해주는 인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자죠. 그래야 이 큰 권력을 나중에
내가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기사주는 저희 지장간에 살인상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평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편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자, 남자는 무죄사주죠. 지지로 자수는 어때요? 원진 나겠고 나한테 임묘되잖아. 힘들죠. 천간의 개수 마찬가지. 이 해묘미에서 이제 자식을 만드는 인자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가 어때요? 아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병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토가 원래 수변한 토. 그런데 내가 너무 말랐어. 이게 가슴에 뜨겁단 말이야. 가슴에 열이 많으니까 다혈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기가 마르기 쉽잖아. 좀 전에 사람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병약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나한테 돈이 왔는데 자꾸 증발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이 오빠하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이래서 떠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더더욱 갈증을 느껴. 술을 마셔. 여자에 집착해. 돈에 탐닉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특히 이 기미가 무정병을과 오사진묘인 갑인숭이잖아. 그럼 자축공망이란 말이야. 자수라고 하는 이 편제가 공망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죠? 돈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재성공망이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을 크게 안 쓰면 아무리 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식상생재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릇이 작으면 그 생재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벌어도 많이 깨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사주로 할지라도 그럼 내가 그릇이 작으면 더 그릇이 큰 사람에게 성과가 나타나겠죠. 실제로 그렇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딱 마음 그릇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수기등리라고 했잖아요. 그 의상대사 계속 보면 뭐라 그래? 갑자기 또 까먹었네. 수기등리 사람들은 다 자기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다. 저 자신을 봐도 알죠. 제가 그릇이 작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그 사이에 실력을 많이 쌓아서 저는 매우 평온하다. 늘 평정심을 유지한다. 제가 바라보는 대로, 제가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무의로 잘 흘러가고 있다. 딱딱 진행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보세요. 자, 이 여자사주는 이제 기밀주 평관, 을목 평관이 있고 비견이 있고 평관이 있으면 이 남편 이놈 힘드네. 이놈의 쉐기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쉐기 때문에 돈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 얘하고 살려면 인내를 내가 많이 해야 돼.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만. 도살이 되어갔어. 이런 것도 있고 이 비견을 먼저 보니까 이제 이 투쟁심은 이제 겁재가 훨씬 세죠. 그래서 그냥 딴 애하고 나가 살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갑이 좋잖아. 특히 기미는 몸이 굉장히 좋아요. 단단하다고. 이 안에서 이 정이 있으니까 이 정은 압축의 의미지. 그래서 정 밖으로 나오면 오미야 좀 글래머러스한 단단한 양이네. 몸 좋잖아. 간여지동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몸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식상 딱 연결되면 굉장히 이쁘겠죠. 왜냐면 목생화, 화생토까지 지금 에너지를 다 품었기 때문에 단단하단 말이야. 그것이 식상으로 잘 연결되고 도식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정관을 어때요? 인멸시켜버리잖아. 그죠? 갑들은 기미 보면 장난 아닙니다. 훅 갑니다. 인묘돼가지고 쫙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돈 벌려고 이흥 쪽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알게 모르게 이윤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돈 벌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다. 우린 그걸 이제 불법했기 때문에 음지로 내려가 있어서 그렇지. 뭐 일본 못지않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몸을 쓴 모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지지로 보면 인미에서 이제 인목들 다 귀문 걸어가지고 다 끌어들이고 묘미 막 쪼그랑 축축축 합해가지고 남자들 쭉쭉 들어올 수 있고 기미가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 근데 기밀주라고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일 뿐이죠. 물론 이제 뭐 미월에 혹은 미시에 마른 땅, 사막, 모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는 갑을 키우고 싶은 게 숙명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기가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술로 채우지 말고 하늘에 비가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내려봐야 쫙 스며들어가지고 모래 쫙 스며들어 쫙 빠져버리니까 모을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더더욱 재물관리 같은 걸 잘 해줘야 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직장생활 해야 돼. 왜? 목을 키울 때 목이 딱 뿌리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틈이 생겨. 비가 내리면 이 목이 나무가 뿌리로 얘를 어때요? 축장하죠. 그런데 사막을 개간해서 엄청나게 나무를 심는다고 쳐봐. 우리가 이제 사막 그쪽에 녹화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거든. 흙을 좀 섞어서 물을 딱 수도관 공급해가지고 촉촉하게 물을 장기간 이렇게 지하에 저장하게 하고 나무 심고 그러면 걔들은 물 빨아먹고 다른 흙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 토질이 바뀐다고. 그러니 직장 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명예를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바르지 않은 돈은 노리지 않는 거야. 그것에 무관심한 거야. 그것이 내가 관을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왜 나 돈이 안 돼. 돈 들어오면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다? 사람이 자꾸 용졸해져요. 그러니까 지나친 불만이 쌓일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뜨거운 정화죠. 계속 을목의 생을 받는 자기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냥 다혈질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다 안 돼. 나는 뭐든 안 돼. 안 되는 인간이야. 이제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턴, The Godfather of Deep Learning 혹은 AI. 그래서 Deep Learning의 대부, AI의 대부. 별명이 있는 사람이죠. 정혜신의 김희경호.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재상사회에 태어났다고, 그죠? 식신 전문가로서 식신생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식신생재하면 돈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이 돈을 내가 끌어오면 돼.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관사주에 어릴 때도 비겁들하고 같이 많이 식상을 쓰는 사주인데 이 식신이 상관도 있고 이 편인, 제극인된 편인, 현실적인 지식, 학위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인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 식상을 쓰는데 폐인되어 있다. 인성을 갖고 있다. 돈 되는 현실적인 그런 학문. 제극인 머리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거에 딱이죠.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로 썼잖아요. 코딩 이런 걸로. 이제 좀 재미있는 걸 이야기하자면 이게 이제 어릴 때도 학창 시절에도 이제 지지로 금이 오고 그러니까 식상 페인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오미압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 내가 터득한 것을 세상에 올려서 제극인으로 현실화하다. 이런 의미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올린 내 것을 올리고 그러서 이제 식상을 아랫사람 제자들로 보면 제자들 가르치는 그런 걸로 당연히 쓰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화에 달궈진 이 신금이 뜨거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신이 이렇게 오미압의 화에
달궈지면 이 해수라는 수에 풍덩 빠져서 막 이제 몸을 풀 거 아니에요. 마치 담금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간목이라는 목기가 만들어져요. 해멜섬의 출발점 아니야. 새로운 생명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아까 뭐랬어요. 기위, 이 로망이 이 갑이라는 걸 키우고 싶잖아. 그럼 이 사람 왜 인공지능 쪽으로 갔느냐? 어떤 생명체 같은 거예요. 내가 코딩 프로그래밍 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돈의 세상,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십성으로 보면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는 거지만 이 사람 분야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생명체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젠슨 항사주에서도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 내가 이 컴퓨터 속에서 이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십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이란 말이에요. 관. 그죠? 명예, 나의 유명세, 나의 브랜드. 그런데 이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라난다고.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호가 딱 탄생을 했잖아. 그죠? 생성의 AI가 탄생했어. 얘가 앞으로 벌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식상할 수서의 갑을 딱 쳤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그만하고 얘를 견제해야 된다고 이제 태세 전환했죠. 이게 갑진한 백호가 이제 진토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애들인데, 그죠? 이제 걔들한테 주고 나는 물러선다. 그리고 대적한다. 이 샘 알트만 같은 애 인공지능을 제적으로만 상업화해서 이제 돈 벌려고만 하는, 거짓말도 잘하는 이제 이런 애들과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그런 게 느껴지죠. 인공지능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얘들 뭐 나중에 또 태세전환 할 수 있어야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됐다.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 나중에 이제 이 관을 키우는 이 재생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아주 강력한 해매미에서 그 인공지능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답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왕지와 생지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니까 뭔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이젠 웨이어 표현들을 위한 실전사 주프리로 넘어가겠습니다.